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여야의 돌아가는 꼴들을 좀 네.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한심한데요. 먼저 네. 저 이재명이 아들이 네. 온 오프라인 불법 도박을 했다. 네. 그래서 지금 야당이거든요.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이 그 가까운 사이가 코마트레이드랑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코마트레이드 조폭 회사가 온라인 그 도박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혹시 그 사이트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도박을 지금 29살인데 그렇게 도박을 했다고 하면 도박 중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도박 중독의 그 코스가 거지가 될 때까지 도박은 계속된다. 네. 그게 정설이거든요. 예. 치료하기 굉장히 힘들고. 예. 아무튼 약은 지금 좋은 약이 있는데 과연 본인의 의지가 또 필요를 하거든요. 약의 힘도 필요하지만 좋은 약은 있는데 과연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기서 웃기는 이야기는 네. 저 대목에서 이게 치료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불법의 문제를 이야기를 그렇죠. 해야 네,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하고 대선 후보고 변호사인데 네. 그걸 모르고 저렇게 말을 할까요? 그 선수 친 거죠. 예? 범죄 행위니까 형사 처벌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아침 일찍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사 처벌하라는 여론이 나오기 전에 그걸 기선 제압을 해버리겠다. 변호사니까 잘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자수를 시키겠다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수사기관은 이재명 아들이 이재명이가 인정할 정도로 온 오프라인의 도박을 2년 동안 네. 장시간에 네. 온라인에서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수차례 하고 그렇죠. 상습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다음 오프라인 도박장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했다면 네. 본인이 거액을 가지고 상습 도박을 했다라는 거를 지금 증거를 드러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 수사를 착수해서 이재명 아들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적정하게 부서를 할당해서 그리고 소환 도박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자금의 출처도 조사를 해야 되죠. 도박 자금 출처 조사해야죠. 당연히 그 나이에 지금 인턴 했다는데 인턴이 월급이 뭐 많아봐야 뭐 200만 원 이쪽 저쪽일 텐데 아무튼 어떻게 그거를 뭐 이렇게 그렇게 도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도박 자금의 출처, 도박 전체 총 액수 이런 거 다 밝혀야죠. 그래서 도박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된다. 네. 이 부분이 그 핵심이고 네. 그 인턴 월급으로서 감당할 수준의 도박이 아니다. 네. 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500만 원을 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 보면 그런데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면 그리고 하우스 다니려면 몇십만 원 들고 하우스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겠죠. 예. 근데 2019년 1월부터 작년까지면 자기 아버지가 도지사하고 대선 도전 의지를 피력하고 그럴 건데 아들이 2년 동안 그러고 다니는데 그 집에서는 그 자식에 대해서 뭐 무관심한 거냐.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자신의 SNS가 털려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건데 그렇게 했냐. 실제로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면 도박 중독이 일단 되면 알아도 말리기가 힘들고요. 아무튼 도박 중독까지 가지 그 전에 스탑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숨기고 했겠죠. 예.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주변 가족들이 아무리 강압적으로 말려도 그건 말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도박 중독은 진짜로 심각하다. 오직 하면 코스가 정신과 교과서에 코스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멸하는 코스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네. 아무튼 앞으로 미래가 답답한 청소년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끊어야지. 안 그러면 치료받고 끊고 뭐 나름
노력해야 되겠죠. 자, 이재명이가 김건희를 한참 공격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예. 지금 꼴이 좀 우습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 그것도 아세요? 이재명 씨 아버지도 도박 중독이었다는. 유전인가요? 그게 이재명 자서전에 나온답니다. 예, 그거 나오죠. 저도 네. 알고 있습니다. 뭐 네. 저 아버지가 도박으로 돈을 다 영양대 날려가지고. 법대 네. 중퇴해서 네. 그래도 뭐 저기 어디 공직 비슷한 데 있었는데 네. 도박으로 다 날려가. 네. 예, 그래서 자기도 도박 사이트 하는 사람하고 친하고 예, 예. 아들은 도박도 하고 예. 도박의 줄기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이제 사과 이야기인데요. 어제 그 화면이나 장면을 보면 예. 또 그 전에 뭐 계속 기자들하고 접촉을 한 모양새인데 저 좀 답답해요. 내가 좀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건지. 예. 아무튼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하기로 이제 캠프에서 결정이 나서 사과를 한다면 깔끔하게 사과를 해야지 왜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그 단어도 국민들 입장에 듣기 싫거든요.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단어들이 기사로 제목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간표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뭐 했다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그러니까 사과할 때는 뭐뭐 했다면 앞에 면 빼고 사과할 의향이 있다 하는 거 빼고 그냥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딱 이걸로 끝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 그래야지 진심 거기서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자꾸 조건을 알면 거기에 조건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건수가 또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기자들이 집요하게 이렇게 전화를 할 거는 당연한데 그 전화를 왜 본인이 받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나 대선 후보 부인은 적어도 본인이 전화나 이런 데서는 차단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걸 윤석열 캠프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전화는 분명히 누군지 상대방이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후보나 후보 부인에게 받게 해야 되는데 후보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건데 후보 부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까지 그걸 안 했다는 게 예. 너무 아마추어적인 거 아닌가. 지금 선거운동 하는 걸 보면 이게 몸집만 커져 있지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은 왜 조용해요? 대장동 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이재명 공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리고 그냥 네, 말 자주 최근에는 말만 자주 꺼져버렸죠. 바뀐다. 그 이야기만 하고 꺼져버렸죠. 예, 지금 불길이 올라왔을 때 계속 거기에 먹이를 줘서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끌어가지도 못하고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거를 우리한테 유리한 이슈면 계속 그 더 이슈를 확대시키면서 예, 그리고 끌어가야죠. 다양한 사람이 공격을 하고 전담팀이 네. 있어서 공격을 하고 당도 나서고 저쪽 당이 안 봤어요. 지금 김건희를 몇 달째 끌고 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슈가 상대방한테 불리한 이슈가 생겼는데 왜 그걸 못 끌고 가고 못 늘어지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오늘 아들 도박 문제도 이거 이재명 사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수상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게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 죄라면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말투 말입니다. 예, 예, 그 감점이죠. 그 다음에 준리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유흥업소에 근무를 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 예. 준리를 했다 안 했다 준리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도대체 말을 하는 거를 보면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법에 대한 교육이라도 남편이 한국 최고의 법조인을 했는데 예, 예. 그 부인되는 사람이 언론에서 자기가 말을 할 때 인정할 부분과 인정 안 할 부분 또 사과하는 방법 또 용어 사용에 대해서 네. 제대로 눈꽃만큼도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요.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옆에 붙어서 언론으로부터 차단시키는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트레이닝이 안 된 사람이 언론에 바로 직접 인터뷰를 해버리면 이거는 참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캠프에서는 왜 윤석열은 매일같이 저녁에 술 마시는 자리를 하느냐 그런 그 주태백 느낌이 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의식해야 됩니다.
지금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게 기사가 나거든요. 그 강원도 가서 얼마 전에 뭐 시비가 예, 걸렸을 때도 뭐 예, 있었다 예. 이렇게 예, 예. 보도를 그때도 하는 같이 데도 있었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일 술 마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별로 좋은 인상은 못 준다. 일하다가 술 땡기면 어떡하냐 그 질문을 또 일하는 사람한테 한 기사가 있어요. 참 이게 술이라는 부분이 그게 대선 캠페인 하는 동안에는 근처도 안 가야 될 건데 그렇게 그래서 술을 좋아하면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마실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게 매일같이 마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선거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데 체력이 안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 그래서 그 지금 와이프는 보니까 뭐 당신도 틀면 안 놓을 줄 아느냐 그리고 뭐 오마이뉴스하고에서는 뭐 오빠니 뭐 청와대 네. 가면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겠다 이것도 아니면 벌써 고소했을 건데 네. 이것도 아니라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김건희는 대선 과정에서 밖에 안 노는 게 상책이다. 지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를 계속 당신들이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번에 황 소장님 말씀처럼 이유를 대고 가능하면 전면에 안 나서는 쪽으로 하는 게 현명한 선거운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이재명이가 네, 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또 뻔뻔해서 사람이 네. 저렇게 얼굴이 두껍고 옛날에 허쿠라 했잖아요. 네, 네. 속이 검고 얼굴이 두껍다. 네. 이럴 수 있느냐라고 보이는데 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창피해서 못 나설 일도 뻔뻔하게 네.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시 특검하자고 이야기하고 네. 예? 그게 막 업적이고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좀 산만하고 너무 많이 해서 포커스가 안 잡혀서 문제지. 네. 저건 선거운동은 누가 봐도 대기 열심히 쫓아다닌다. 아, 그렇죠.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그리고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네,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는 자기 딴에는 네, 그건 사실이에요. 네, 네. 뭐 집구석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이마가 깨지고 네. 또 같이 손잡고 선거운동 다니고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윤을 보면 선거운동 자체가 이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라기보다 저 말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말 실수가 나와가 얼마 전에 최저임금 150만 원 발언을 듣고 기절 초풍을 안 할 수가 없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보다 더 말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 실수합니까? 중요한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전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를 생각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익 집단에 가서 그 사람들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오잖아요. 이익 집단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 뭐 100% 이거는 지지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확정적으로 뭐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무 친기업 친재벌적이다 비판을 또 받고 관훈 토론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또 어제는 한노총에 가가 네. 거기서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찬성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노동이사제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야기를 할 때 좀 썸뻑썸뻑 이 말실수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윤석열 본인이. 그리고 지금 김종인과 이준석식의 선거 방법이 한계에 왔다라는 게 네. 지금 드러나 보여요. 네. 김종인이가 그동안에 뭐 탁 쥐고 앉아서 메시지를 통제하고 뭐 카리스마 있게 뭐 캠프를 통제한댔는데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과연 김종인이가 총괄 대책위원장이면 이재명을 향해서 포문을 열으라고 네.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공격을 거의 다 잘하네요. 네. 그러면 집합을 시켜서 왜 선대위가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약하냐. 네. 그래서 이재명에 갈 주변 부분을 사사시 털어서 전부 공격에 나서라고 네, 하고 네. 공격하지 않으면 네. 다음에 뭐 대선 이후에 네. 국물도 없다. 아, 뭐 그렇죠. 공천도 없다. 네, 네.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건데 무슨 당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나와도 그게 중복돼서 나오는 그런 선대위에 네.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고 또 이준석이가 지금 지가
저기 뭐야 지난번에 그 파업 해가지고 지방에 도망갔을 때 네, 예. 지가 선거에 이길 전략과 젊은 애들을 잡을 네. 기책이 있고 뭐 대안이 있다 했는데 지금 윤석열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저런 행동이 지금 젊은 사람들의 2030 표가 떨어진다고 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예. 점점 빠지고 있다네. 아무튼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재명의 표 확정성은 진짜로 제한적이다. 딱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상대인데 윤석열이 열심히 안 하면 본인도 박스권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은 실제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표를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는 참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행인 건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국민들에게 이 사람 안 찍겠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평가를 하면 그 사람들 돌아서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돈을 준다 어쩐다 해도 안 돌아서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자기 표를 까먹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이익 집단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내야지. 그거 자기 공약 사항으로 집어넣겠다 뭐 이런 식의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후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김건희 씨 옆에 참모 중에 아주 여자분 중에 아주 그 똑똑하신 분 옆에 항상 수행 비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 대신 받고 언론과 콘택트를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장남 이름 이제 언론이 나오니까 우리도 이야기해도 되겠죠. 네, 이 동호가 네. 상습 불법 도박에 대해 이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네. 책임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그 지금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제 자기도 법을 잘 아니까 네. 도망갈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옛날에는 아버지가 대선을 나가면 자식이 문제가 좀 있으면 외국에 내보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집은 요즘은 참 이런 문제들이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SNS가 발달돼 있으니까 SNS에 다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이게 시발점이고 앞으로 이재명과 윤석열에 관한 숱한 이야기가 양쪽 집안에 예, 예. 터져 나올 게 지금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국민들이 보면서 적어도 대선에 나서면 기본적인 문제, 보통 가정에는 뒤져도 잘 없는 예, 예. 문제. 뭐 보통 가정에 저런 일이 잘 있습니까? 그 정도 수준만이라도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그런 기본도 잘 안 지키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예,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못하나 그런 게임을 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덜 못하나 해서 덜 못한 사람 찍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참 안타까운 것들은 지금도 이제 이 고정표는 절대로 안 바뀌는 고정표들이 그대로 있는데 유동층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갈수록 더 줄어들어야 될 건데. 네, 유동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붙었다가 실망한 표들이 떨어져 나가고 네, 있는 현상이 네. 벌어지고 있는 웃기는 대선이 되고 네, 있어요. 그렇죠. 금태섭이가 공자님 뭐 가운데 토막 같은 소리를 했는데 네. 이재명 아들 도박에 대해 당사자 관여하는 가족 문제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랬거든요. 자, 이자는 지금 이 누구 선거운동 그런 거예요? 입당은 하지 않고 윤석열 캠프에 들어와서 당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네. 기획실장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미국의 바이든 아들이 헌터 바이든이라고 네, 네.
그러면 완전 개차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약하고, 저거 행수 예. 혼자 된 행수하고 또 이 정을 네. 통하고 예. 마약에다가 또 뭐 온갖 이 수상한 나라 뭐 우크라이나 예, 예, 이런 데 거기서. 가서 돈을 받고 예. 중국하고 뭐 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예,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 바이든하고 연결된 게 있어요. 독립 가구고 바이든하고 직접 연결된 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많은 미국의 언론들이 그 헌터 바이든 문제가 바이든의 치명타라고 그렇죠. 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또 트럼프도 트럼프 딸이나 사이가 설치고 다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예, 예. 이게 그 도박 문제를 그냥 그 후보 단순히 후보의 가족이니까 그냥 일개 가족이 그런 거를 범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이야기가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의 가족입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나요? 지금 이전 정권들에서도 대통령의 가족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돈 문제를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공격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선거운동 전략기획실장으로는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국민들이 뭔가 자기 진영의 후보한테 희망을 가지고 네, 되면 좀 즐겁다, 좋겠다 이런 부분보다 차마 마지 못해서 지지하거나 염증을 느끼고 떠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지금 이번 대선에서 희망을 가지는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시작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 보여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윤석열은 지금 뭐 이재명 아들 문제가 터지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도덕적 기대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고. 네. 자, 윤석열은 그보다는 조금은 높았을 건데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 지지율이 점점 좁혀져 오는 것도 그것도 분명히 객관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의 차이가 오차범위 한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번 주가 사실상 터닝 포인트가 되고 내주부터는 이 지지율이 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계기였어요. 진짜 이재명의 아들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지 네.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거의 뭐 한 2주를 김건희 지금 문제로 주어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저쪽에서는 진행을 굉장히 계산을 면밀히 해서 선대위 구성이 끝나면 농당이 네. 선대위 구성될 때까지는 이준석과 김종인 불화를 부각시키고 선대위 구성이 끝나면 김건희를 가지고 한 2주 때리고 그런 다음에 지지율은 역전시키고 네. 뭐 이런 이 일종의 시간 타임 스케줄별로 이 그렇죠. 시기적으로 나름대로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계열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쪽에는 그냥 주먹국으로 전략도 없고 전술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래도 지금도 희망적인 부분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이제 쭉 추세를 보면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딱 갇혀 있어요. 확장성이 없다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층이 늘어난 부분들도 실제로는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유동층이 된 것보다는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유동층이 된 부분들이 부동층이 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을 떠나갔던 부동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윤석열은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대선 끝날 때까지 아마 여러 가지로 간을 조리는 현상이 지속되게 생겼다. 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10번 이상의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